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정웅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자기는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시다. 혹은 그냥 촉과 감이 뛰어나시다.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촉과 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하고 실적이 올라갈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그냥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팔고 싶은데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시다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기업이 뭐를 하냐라는 걸 보기 전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에비타예요. 에비타 개념 아시죠? 잠시만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성장해요. 근데 전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건 저도 잘 몰라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큰 문제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8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거 대비 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때보단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죠. 왜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2018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쭉쭉쭉 떨어졌네요. 그래서 주가도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2023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거를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그거 대비 지금 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졌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감가상각비가 급증해서 그래요. 감가상각비가 급증한 이유는 대규모 캐펙스가 2019년, 20년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그 캐펙스에 대한 감가상각 연수는 기기장치에 대해서 5년 정도 돼요. 그러면은 2019년 대비 5년 뒤, 그리고 2020년 대비 5년 뒤에는 감가상각비가 대규모로 감소하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이 급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 이익이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망이 아니라 엑셀 계산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엑셀에 계산해놓고 나오면 그냥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드릴게요. 많이 접하시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TM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TM 관리, ATM 많이 보셨죠? 저희 은행에서 이제 가가지고 현금 인출을 하면 수수료 안 나오죠? 근무 시간에 가면. 근무 시간 외에 일단 수수료 나오죠? 해당 은행에 근무 시간에 가면 수수료가 안 나오고 그냥 현금을 뽑을 수 있어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점외형, 보통 은행에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은행 안에 있는 거 있고, 혹은 은행 문 열기 전에 밖에 있는 거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 여의도 IFC라든가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기계만 있어요. 그냥 은행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ATM을 은행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높으신 분들이 와서 계속 돈 떨어지면 돈 넣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카드를 딱 넣었는데 이 카드가 안 나와요. 오류 났어요. 지금 카드 뽑아주세요. 라고 긴급 상황을 호출했을 때 그분들이 뛰어나갈까요? 안 그래요.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이런 회사들이 출동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이 ATM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돈 떨어지면 돈 넣어주고, 너무 많으면 정산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긴급 출동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해주면서 해당 은행으로부터 위탁 운용의 대가로 월 고정 수익을 받아요. 한 사이트당 몇십만 원 월 그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받는 돈은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건 상관없이 그런 용역 관리 서비스를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캐펙스는 기계는 은행에서 사는 거죠.
한국전자금융 관리만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 생각해 보세요. 무인 자동화기기 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하니까 인건비 플러스 외주 용역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천 사이트 정도 하다가 5천 사이트 한다, 6천 사이트 정도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인건비랑 외주 용역비, 사람들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날까요?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요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올라가려면 Q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더 막 늘어나야지 실적이 올라가는데 그게 현재는 안 늘어나죠. 왜냐하면 요즘에 현금 많이 쓰시나요? 많이 안 뽑으시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4.7% 정도 역성장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Q가 늘어나야 실적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긴 하죠. 근데 사업 구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Q가 늘어난다면 좋은 건데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늘어난다고 이 외주용비나 인건비가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고정비기 때문에. 고정비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업, CD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 편의점에서 돈 뽑고 딱 수수료 보면 깜짝깜짝 놀래죠? 오,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천 몇백 원 나오잖아요. 은행에서 그냥 해당 은행에서 돈 뽑을 때는 무료인데 CD밴에서 돈을 뽑을 때, 그 편의점 같은 돈을 뽑을 때는 왜 수수료가 높을까요? 그거는 해당 은행이 기계를 사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전자금융이 동사가 설치한 직접 기계를 사서, 그럼 샀으니까 얘네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 전체 한 85% 정도는 한국전자금융이 가져가고 한 15% 정도는 해당 은행한테 좀 페이백 해주는 그런 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ATM 관리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고정 수익을 받아요. 근데 CD밴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건당으로 수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고, 그럼 이거에 관련된 비용은 뭘까요? 코스트는 똑같아요. 관리 인력 투입되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서 사이트 늘어나면 이게 고정비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올라가는 건데 여기를 이제 ATM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CD밴으로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용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냐? 기계를 샀잖아요. 직접 캐펙스를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언제부터 많이 날까요? 사이트를 막 설치해요. 설치하고 5년 뒤에 이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종료된 시점부터는 이 비용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5년 뒤에는 감가상각비가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익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사업이 이 기업의 메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얘네들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인력들, 무인화를 관리를 하는 인력들을 가지고 Q를 늘리면 되는 건데, Q를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이 이 ATM 관리나 CD밴에서는 가능할까요? 좀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유는 요즘에 현금 계속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 정도라고 감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업의 구조가 좀 달라져요. 뭐냐? 이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ATM에서 쭉쭉쭉쭉쭉쭉 사이트를 늘리면 좋았는데 더 이상 못 늘리죠. CD밴에서 늘렸는데 더 이상 못 늘리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분들이 전국에 깔려 있는 관리, 무인 용역 관리 인력들이 고정비인데, 이 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인 주차장이에요. 무인 주차장이 일본에서는 되게 성공한 사업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 정도부터 주차장이 대부분 무인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2015년경에는 앞으로 이제 주차장이 무인화가 된대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주차장에서 결제할 때 보세요. 사람이 돈 받는 경우 보셨어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대부분 그냥 무인화돼 있을걸요? 사전 정산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10년 만에. 간단해요. 그게 주차장 주인 입장에서는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여기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건비보다 무인화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받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무인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좀 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무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사업 내용부터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어떤 주차장에 대해서 요즘에는 거의 다 월 고정 주차기 때문에 정기권이기 때문에 세팅과 동시에 거의 매출액과 이익이 다 결정돼요. 그렇게 되는데 비용이 그러면 뭐가 들까요? 수익은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죠? 관리 인력 투입. 아까 전에 여기 고정비라고 있죠. 그래서 고정비가 지금 ATM이나 CDB에서 나오는 그 고정비를 여기서도 똑같이 고정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CDBN이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종료되는 5년 지난 다음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대규모로 캐펙스가 많이 들어갔던 게 보시면 여기죠. 이때부터 많이 들어갔죠. 과거에도 들어갔지만 그러면 2018년 플러스 5년, 2023년이죠. 2024년 5년 이때 이익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ATM과 CDBN에 있던 무인 관리 용역을 가지고 무인 주차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관점에서 2023년에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올해도 별 문제 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고 내년에도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올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2,000억이에요. 상대적으로 저는 멀티플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저평가에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펀더멘털적인 요인이고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기업을 매수하거나 뭐 보시거나 관심 갖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걸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충전기요. 이 사업도 진출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 충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충전을 하려면 뭐 드는 비용 이거 설치할 때마다 얼마의 돈이 들잖아요. 뭐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사이트당 그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지난 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건데 이것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 이거 과거에 ATM, CD밴 그리고 무인 주차장에 있던 고정비잖아요. 공동분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비용은 사이트가 늘어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기차 충전기 하는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고 나서 5년 정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구간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당연히 적자겠죠. 왜냐하면 설치비 대비 그만큼 이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전기차 충전기가 실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전기차 시장이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이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늘어나면 고정비를 넘어선 순간 언제부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제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이트에 일평균 어느 정도가 잡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다 가정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2023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매출액 기준으로 그리고 4년에도 5년에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이건 과거에 제가 썼던 리포트인데 제가 써놓은 것보다 아마 높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보다 높을 거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그림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이에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적을 보고 좀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한 가지 마음 편한 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로 나온다면 이 회사는 이익이 구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는 점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전자금융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